안녕하세요. 속구동입니다. 오늘은 63차 여기 10개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파레토 최적, 파생금융상품, 펀드, 페더럴 펀드, 평가절상, 평가절하, 표면금리, 풋옵션, 프로그램 매매, 프로젝트 파이낸싱까지 이렇게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경제적 최적의 의미를 규정하는 개념의 하나고요. 그리고 자원 배분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여서 더 이상의 개선 여지가 없는 상황을 이제 파레토 최적이라고 합니다. 생산 측면에서는 어느 한 재화의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재화의 생산을 감소시켜야 하는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이 교환 측면에서는 어느 소비자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소비자의 효용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상태에 있어야 되고요. 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성립하고 있는 상황은 이제 파레토 최적이라고 하고요. 이 소득 분배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고, 파레토 최적의 상태 또한 유일하지 않다는 한계를 이제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생산 측면, 교환 측면 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성립하고 있는 상황을 파레토 최적이라고 한다는 것. 연관 검색어는 한계 비용, 한계 효용이 있습니다. 자, 파생금융상품, financial derivatives. 이 파생금융상품은 그 가치가 이제 통화, 채권, 주식 등과 같은 기초금융자산, underlying asset의 가치 변동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을 이제 파생금융상품이라고 하고요. 계약 형태에 따라 크게 선도계약, 선물, 옵션, 수합 등으로 구분이 되고요. 계약 형태별 파생금융상품의 특징을 보면 먼저 선도계약과 선물은 기초금융자산을 미래 특정 시점에 사고 팔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선도계약은 장외시장에서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되거나 딜러나 브로커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데 반해서 선물은 정형화된 거래소를 통해 거래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옵션은 이제 기초자산을 미래 특정 시점에 특정 행사 가격으로 매입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파는 계약이고, 기초자산 가격의 변화에 비대칭적 손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옵션 계약은 거래 시점에 프리미엄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선도 계약이나 선물과 차이가 있고요. 수합은 일반적으로 두 개의 금융자산 또는 부채에서 파생되는 미래 현금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수합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계속 했다시피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로 다른 통화 표시 채무의 원리금 상환을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통화수합, 그리고 변동금리 채무와 고정금리 채무 간의 이자 지급을 교환하기로 하는 약정하는 금리 수합 등이 있습니다. 연관 검색어는 옵션, 수합 등이 있습니다. 자, 펀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서 자금을 모아서 전문적인 운용기관인 자산운용사가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해서 운용한 후에 그 실적에 따라 투자자에게 되돌려주는 이제 금융상품을 펀드라고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명칭은 집합투자기구고요. 펀드의 장점은 전문가가 대신 운영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고 소액의 자금으로도 분산 투자가 가능하므로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편 이제 수수료 등으로 인해서 이제 직접 투자에 비해 거래 비용이 크고 다른 사람이 운영하면도 이제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해야 점은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펀드에 관련된 금융기관 보면 펀드를 판매하는 판매회사, 자, 요거는 이제 보면 증권사, 은행, 보험사가 있고요. 그리고 투자 운영을 지시하는 자산 운용회사. 자, 그리고 투자 운영 지시를 실행하고 자금 및 자산을 관리하는 신탁회사 등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펀드를 구분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것은 투자 대상에 따른 분류입니다. 투자 대상에 따라 증권펀드, 단기금융펀드,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혼합자산펀드로 구분이 되고요. 증권펀드는 주식용, 채권용, 혼합용,
파생형, 재간접형 등으로 세분이 됩니다. 이들 중 특별자산 펀드는 증권이나 부동산이 아닌 여타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하고, 혼합자산 펀드는 투자 대상에 제한 없이 시장 상황에 따라 어떤 자산에라도 투자가 가능한 펀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펀드는 근거법률에 따라서 영래펀드와 역외펀드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공모펀드와 사모펀드로, 투자자가 펀드에 투자하면 환매를 청구할 수 있는 여부에 따라서 개방형이나 폐쇄형 등으로 각각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펀드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요거는 한번 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페더럴 펀드. 미 연방준비은행의 지급준비금에 지위가 있는 예금은행이 지급준비금 가부족을 조절하기 위해서 여타 예금은행, 정부보증기관 등으로부터 무담보로 차입한 자금을 페더럴 펀드라고 합니다. 이 거래되는 시장을 페더럴 펀드 시장이라고 하는데, 페더럴 펀드 거래 만기는 대부분 이길물이고, 기일물의 경우에 이제 만기 제한은 없지만 통상 1년은 넘지 않습니다. 위험준의 지급준비금 부과 대상인 상업은행, 저축대부조합,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해외은행의 미국 지점 등은 페더럴 펀드 시장에서 자금 차입과 공급이 모두 가능하고요. 반면 지준적립 의무가 없는 정부기관, 정부보증기관, 국제기구 및 증권딜러 등은 페더럴 펀드 시장에서 자금을 공급할 수 있지만 차입은 할 수 없습니다. 미 연준은 정책금리인 이길물 무담보 페더럴 펀드 금리가 목표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페더럴 펀드 시장의 수요 및 공급 규모, 금리 등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공개시장 운영을 실시를 하고요.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페더럴 펀드 목표 금리를 변경하면 페더럴 펀드 시장에 참가하는 상업은행 등이 재정 거래를 하게 되고, 페더럴 펀드 금리가 동시에 변동합니다. 이러한 단기금리의 변동은 채권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장기금리가 변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평가 절상. 환율은 일반적으로 거래 대상물이 외국한 한 단위와 교환되는 자국 통화의 양으로 정의되고 있는데, 원화 절상은 외환 시장에서 외환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서 외환의 가치가 하락하고 원화의 가치는 상승하는 현상을 의미하고요. 이때 환율이 이제 하락하게 되는데 이게 평가 절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가 절상이나 평가 절하는 또는 이제 뭐 절상이나 절하 의미는 일반적으로 이제 고정 환율 제도랑 자유변동 환율 제도 중에 어느 환율 제도를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구분되고요. 즉 평가 절상은 고정 환율 제도화에서 정부가 정책적 목적 등으로 자국 통화의 대외 가치인 환율을 인위적으로 일시에 조정하였을 경우에 사용되고요. 절상은 일반적으로 자유변동 환율 제도하에 환율이 외환시장의 수급 기능이 하락했을 경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연관 검색어는 고정 환율 제도, 자유변동 환율 제도, 평가 절하, 외환 시장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평가 절하부터는 다음에 녹음을 해서 다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